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폭로로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최순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인 2014년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좀 예견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1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죠. 2011년 후 어쩌면 서울시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네. 민주당 후보였지만 어쨌든 경선에서 패했고 이번에 유력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은지 기자 얘기 들으니까 그 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에서도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박영선 의원의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그렇군요.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과 친하게 좀 돌아서게 된 계기가 공식적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인데 원래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계속 홍보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에콰도르 특사로도 발령이 났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구장에서 유세를 하거나, 혹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유세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SNS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이제 꾸며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그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가상 대결을 돌려보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아니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물론 안철수 대표와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20%포인트 이상 박영선 의원이 앞서고 있다. 이 부분이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져보면요. 박영선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10%가량 이제 경쟁력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건 사실 가벼이 볼 수치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 예를 들어 41.7%를 얻었는데 지금 안철수, 황교안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약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영선 의원도 무조건 나오면 이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수치가 있고요. 뭐는 선거 난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이 떠올리게 될 것이 아마 강금실 후보일 겁니다. 강금실 후보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후보 나와가지고 초기에는 어떤 패션 이런 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은 뒤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한 걸 좀 이제 받았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여성 서울시장 후보의 어쩌면 약간 그 좀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맞춤 후보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강금실 후보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세훈이라는 이미지 좋은 사람을 그 당시에 이제 맞춤 후보로 내가지고 큰 표차로 이긴 게 그 당시 선거거든요. 그랬죠. 한나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 박영선 의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정도 지지율 격차 가지고는 승리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에서 유세를 하거나 혹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유세에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SNS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이제 꾸며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그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가상 대결을 돌려보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아니더라도 박영선 의원이 출마를 하더라도 2011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죠. 2011년 후 어쩌면 서울시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네. 민주당 후보였지만 어쨌든 경선에서 패했고 이번에 유력 주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노은지 기자 얘기 들으니까 그 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SNS에서도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박영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여러 가지 폭로로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최순실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인 2014년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그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좀 예견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와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나 20%포인트 이상 박영선 의원이 앞서고 있다. 이 부분이 박 시장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져보면요. 박영선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10%가량 이제 경쟁력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건 사실 가벼이 볼 수치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 예를 들어 41.7%를 얻었는데 지금 안철수, 황교안 총리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약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영선 의원도 무조건 나오면 이긴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수치가 있고요. 뭐는 선거 난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박영선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한 전 의원의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그렇군요.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 뭐 공식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과 친하게 좀 돌아서게 된 계기가 공식적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인데 원래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계속 홍보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에콰도르 특사로도 발령이 났고,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구장에서 유세를 하거나, 뭐 야구장